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50일을 넘겼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24일 노조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방침을, 노조는 소송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철도 노조가 성과연봉제 철회만 내세워 명분 없는 파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 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열차 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효율적인 근무 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나 노조에 대한 비판뿐 사태 해결을 위한 타협안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조 역시 장기 대치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했고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불법 시하면서 오히려 노동조합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양측이 성과연봉제 시행과 철회, 극단적인 프레임을 내세우는 사이 손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14억 원, 누적 손실은 700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멘트 업계가 출하 차질로 입은 피해액이 4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시멘트 재고가 떨어지면 건설업계가 자재난을 겪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양측의 갈등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오늘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징계 대상은 직위의 제자 226명인데 코레일은 징계 인원이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의 반발 강도가 더 거세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조는 민형사상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 갈등의 수위만 높아지고 있어 파업이 해를 넘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미국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선 때 내세운 공약 중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동맹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버려야 할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선 기간 논란을 일으킨 공약 중 일부는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싱크탱크 미국 진보센터의 레리 코버 연구원은 과감히 버려야 할 최악의 공약으로 동맹에 대한 방위비 정액 요구를 꼽았습니다. 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앤서니 코즈먼 연구원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일본 등 동맹의 부담이 아닌 동맹과의 안보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더는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대선 때 트윗글로 여러 차례 논란에 직면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에도 트위터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와 외교 경험이 전무한 아웃사이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대로 된 참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맹종하는 충성파가 아닌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프라 투자, 오바마 케어 개혁 등을 위해 민주당의 지지를 얻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9천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비롯해 2018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만 5천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고 주력 산업 회복세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17년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가계부채 위험 등 내수 부진으로 3년 연속 2%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 원장은 내수 추가 침체를 막기 위해선 경제 체질 강화, 가계부채의 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 철강, 건설은 맑을 것으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흐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는 2018년에는 전화 한 통으로 국산 자동차를 홈쇼핑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는 판매 방식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존의 대리점 판매와 차별화 등 고려할 점이 많다며 마냥 웃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현행 보험업 감독 규정상 홈쇼핑에서 국산 신차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보험 상품을 끼워 파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대신 중고차와 수입차 판매는 가능했습니다. 수입차고 중고차는 현재 홈쇼핑에서 팔 수가 있는데 국산차는 지금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차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요. 판매 채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5월 규정을 바꾸려 했지만 현대차 판매 노조가 판매직 수익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현대기아차 판매 노조와 5개월간의 협의 끝에 규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다음 달 26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규정을 공포하면 2018년부터 TV 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먹구름이 낀 국산 자동차 업계는 홈쇼핑 판매가 미칠 영향을 분석 중입니다. 판매 방식이 다각화되면서 고객과의 접점이 늘었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적정 가격, 홈쇼핑 판매와 대리점 판매의 차별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업계는 앞으로 1년 동안 홈쇼핑 판매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조달청 발주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들이 특정 업체에서 돈을 받고 수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수 20명을 검거한 경찰은 일부 교수의 경우 아예 먼저 사례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월요일 오후 인천 참석이라는 문자에 내일 제가 모시겠다는 답장 요구가 갑니다. 또 다른 문자에는 내일 오후 평가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과 업체 관계자가 주고받은 것인데 교수들은 자신이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업체에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교수와 연구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보통신업체 A사의 전 대표 양모 씨 등 4명과 금품을 수수한 대학 교수 20명 등 모두 27명을 검거했습니다. 양 씨는 평소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교수들에게 고가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선정 이틀 전 미리 알 수 있었던 교수들은 이를 양 씨에게 알려준 뒤 돈을 챙겼습니다. 교수들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씨는 이런 식으로 수십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며 사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부 교수의 경우 아예 양 씨에게 먼저 사례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금품 노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지난 3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전 세계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과 지식 대결에 나섭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와스는 2011년 TV 퀴즈쇼에 출연해 우승했습니다. 올해 3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도 알파고의 승리로 끝나자 인공지능의 놀라운 진화에 인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이 오는 18일 인간계 퀴즈 고수들과 지식 대결을 펼칩니다. 엑소브레인은 자체 서버에 축적된 백과사전 12만 권 분량의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90% 가까운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술, 특히 이 엑소브레인 경우에는 어떤 복합적인 질문을 잘게 쪼개서 스스로 여러 가지 정답들을 추출해서 나중에 검증해낼 수 있는 이런 신기술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이번 지식 대결을 마친 뒤 연구진은
엑소브레인을 법률이나 금융 같은 전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어떤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데 자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이제 법률 쪽은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울러 이미 개발된 음성 인식 기술도 결합할 계획이어서 엑소브레인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음성으로 답을 하는 모습도 조만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7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 대비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171만 1,013명이었습니다.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약 180만 명에 육박하는 전남보다 적고 160만 명에 약간 못 미치는 충북보다 많았습니다.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06년 1.1%에서 2009년 2.2%로 증가한 뒤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는 3.4%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주민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의 소방훈련생을 재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의 최전선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통스러운 훈련이 펼쳐지는데요. 부산 소방안전본부 소방훈련생들의 일과를 따라가 봤습니다. 차근호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건물 안, 소방훈련생들이 낮은 자세로 포복합니다. 갑자기 치솟아 오르는 불길. 훈련생들은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발화점을 찾아 물을 내뿜습니다. 건물 4층 높이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레펠 강화와 사다리 설치 훈련은 이제 익숙합니다. 생명줄인 산소통과 산소 마스크를 쓰고 부상자에게 CPR을 하는 훈련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야! 걸어 다닐 때도 더웠지만 처음 입어보는 방화복이라는 복장을 입고 나니까 더 저희 선배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불을 끄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훈련생들이 소방관으로 탄생하는 15주 동안 지옥 훈련이 펼쳐집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구할 소중한 생명을 생각하며 훈련생들은 오늘 하루도 참아냅니다.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최일선 재난 현장에 배치되면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1일 부산 소방본부에서는 166명의 신임 소방대원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2016년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순환을 당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폴크스바겐 자동차 그룹은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충격을 줬죠. 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삼성은 주력 상품 갤럭시 노트 7의 폭파 사건으로, 현대차 역시 자동차 핵심 부품인 엔진의 결함 문제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두 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위기 앞에 다가와 있는 거죠. 거기에 세계 1위였던 조선산업의 붕괴까지 겹치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바로 이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년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던 기업에서 각종 스캔들로 끝없는 추락을 맛본 도요타인데요. 큰 위기를 겪었지만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요타의 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품질 하나로 세계 1위를 넘보던 도요타의 추락, 여러 면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2009년이었죠. 미국에서만 1,000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고요. 리콜과 보상 비용만 해도 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시작은 토요타 렉서스의 급발진으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운전자의 과실로 몰아가려고 하다가 사고 당시 운전자의 911 신고 전화가 공개되면서 차량 결함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추후 검사 과정에서 토요타가 이 문제를 계속 숨기고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타나면서 토요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네, 당시 리콜 사태로 토요타 사장이 미국 청문회장에 불려가기까지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리는데요. 가동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미야기 공장이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파괴됐습니다. 올 4월에도 토요타 자동차 공장이 있는 후쿠오카 근처인 구마모토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났죠. 약 1조 원의 피해가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1년에는 태국에서 일어난 대홍수로 태국 토요타 생산 기지가 피해를 입어서요. 생산 차질을 빚는 등 악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브랜드 이미지 추락에 생산 공장 파괴까지 정말 이렇게 들으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이리저리를 탈환했다는 거죠? 네, 2010년 10월 창업자의 자손인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미 청문회장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사과할 당시만 해도 토요타가 예전의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사과가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토요타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이 세계 1위였는데요. 이 GM을 따라잡기 위해서 토요타가 무리하게 욕심을 내다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원래 이 리콜 사태가 있기 전까지 토요타 경영이라고 해서 토요타의 품질 관리 기법이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관련 서적들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토요타의 카이젠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토요타식 혁명이라고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불량률이 거의 제로인, 그래서 고장나지 않은 일본차의 신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욕심을 낸 게 위기의 본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단순한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네, 이런 위기를 당하면 보통 스타 경영인을 영입한다든가 새로운 시도를 하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기로 한 게 주요 전략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먼저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 부품의 일본 현지 생산 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차 출시 때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시험차를 만들고요. 품질 관리에 있는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베 총리가 일본 엔화를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엔저 현상을 이끌게 됐는데요. 이 엔저 현상으로 생기는 초과이익을 모두 품질 관리를 위한 투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재투자를 한 겁니다. 네, 당장 경영 실적 극복이 급했을 텐데 그 위기에도 적자를 무릅쓰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품질 관리를 했다는 게 참 인상적인 대목이네요. 그렇죠. 토요타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틈을 타서 세계 1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등극한 곳이 바로 폴크스바겐 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폴크스바겐이 토요타의 급발진 사건과 유사하게 거짓 은폐 시도로 지탄을 받은 이른바 디젤 게이트로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건 아이러니하죠. 디젤 게이트 역시 토요타의 위기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업계 1위 고수를 위한 무리한 경영이 가져온 참극이죠. 네, 이 점은 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은 결국은 애플을 따라잡겠다는 무리한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이번 사태에서 삼성의 대응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갤럭시 노트 7의 폭파 사건 또한 여러모로 토요타의 급발진 사태와 비슷합니다.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창업자의 자손이라는 점도 유사하죠. 토요타 사장이 당시에 사과와 책임을 자신이 모두 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위기 극복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실무진이 아닌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소비자에게나 또 회사 근로자들에게 더 감흥을 일으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경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정부도 대기업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대기업의 위기는 국민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이 바라봐야 할 건 특혜를 줄 몇몇의 위정자 혹은 그 주변 사람이 아니라요. 수많은 고객이어야 할 겁니다. 도요타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위기를 멋지게 극복했듯이 지금 위기를 맞은 한국 기업들도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 도요타의 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